미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쏜 총에 맞아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테러라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지만 과잉 단속에 살인 행위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세관 단속 요원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차로 다가갑니다. 요원 한 명이 운전석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운전자가 차를 후진했다 앞으로 진행시키는 순간 또 다른 요원이 운전자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차는 방향을 잃고 몇 미터 구르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운전석에 있던 37살 여성은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입니다. 사건 직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희생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여성이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She then proceeded to weaponize her vehicle, and she attempted to run a law enforcement officer over. 트럼프 대통령도 운전자가 단속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며 자기 방어를 위해 운전자를 쏜 것으로 보인다고 숨진 자국민을 참극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당 방위로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You're criminals!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방위라는 정부의 설명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Having seen the video of myself, I want to tell everybody directly, that is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모 집회에 모여드는 인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미국 시민권자로 불법 이민 단속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총격 장소가 트럼프 일기인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현장 근처여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저항하지도 않는 미국 시민을 사살하는 초유의 사건은 무차별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대규모 이민 단속을 정책 우선순위로 추진해왔죠. 이번 사살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민 단속국 요원을 걱정했습니다. 백승은 기자입니다. 새하얀 엄마인 37살 미국 시민이 사살당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국 요원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급진 좌파가 법 집행관과 이민 단속국 요원을 폭행하고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SNS에 쓴 것입니다. 그는 법 집행관들을 좌파 세력으로부터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하루 전 이민 단속국은 미네소타에서 사상 최대 규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며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작전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이 차에 탄 미국 시민의 머리를 총으로 쏜 것입니다. 미네폴리스 시장은 물론 경찰마저 문제되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했지만 책임자인 국토안보부 장관은 피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This appears as an attempt to kill or to cause bodily harm to agent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오히려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We're still out on the streets doing our work to get dangerous criminals off of the streets of Minneapolis.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이민 단속 총책임자로 복싱과도 같은 측근 크리스티 놈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장관 신분으로 폴란드까지 날아가 보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지현 유세를 할 정도로 트럼프를 대신해 그 진영의 이념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규모도 더욱 확대되고 무도하게 집행됐습니다. 놈 장관은 조지아 공장의 무고한 한국 노동자들을 체포한 뒤엔 계매 규칙을 알려준 좋은 기회였다며 필요하면 계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은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석유 수천만 배럴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판매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석유 판돈을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자금줄을 쥐고 큰 돈을 벌겠다는 내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선박에 접근한 헬리콥터에서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줄줄이 하강합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비슷한 시각 미군은 대서양 공해에서도 러시아 국적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미국은 납포한 두 선박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빼돌리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right now and in fact about to execute on a deal to take all the oil. They can't move it because of our quarantine.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한 방울까지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수출길이 막힌 석유를 미국이 도맡아 팔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넘기기로 했고 곧 미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체포 나흘 만에 석유 판매 절차까지 착수한 겁니다. It will be arriving here at home very so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시장 가격으로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은 별도 계좌에 두고 미국이 무기한 통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We will control how it is dispersed in a way that benefits the Venezuelan people, not corruption, not the regim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기로 했다면서 미국 농산물, 의약품, 에너지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위한다면서도 석유로 번 돈마저 미국의 보탬이 되도록 쓰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로 전환할지보다 석유 수익화 방안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마두로 축출이 트럼프 개인의 전리품 챙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향해서도 연일 강경한 병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덴마크와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들고 나섰는데요. 유럽은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난데없는 협박에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며 백악관의 군사력 활용 언급은 그저 협상용 압박카드라며 진화에 나섰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런데 갑자기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덴마크와 만나 논의할 거라면서 군사적 수단도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president identifies a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very president retains the option to address it through military means. 군사적 수단을 거론하면서 그린란드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교로 안 되면 힘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We always prefer to settle it in different ways. That included in Venezuela. 덴마크는 격분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침략군에 대해선 명령이 없어도 즉각 발포한다는 교전 수칙이 유효하다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선뜻 미국을 비판하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Le soutien et la participation américaine sont très importantes pour beaucoup de pays. 게다가 유럽은 러시아가 5년 안에 침공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 속에 미국의 존재가 더 절실해졌는데 미국까지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진퇴양난에 처한 유럽이 제국주의자 트럼프를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마저 침탈하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러시아보다 미국을 먼저 상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병합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에서 군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70여 년 전 체결한 덴마크-미국 협정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영토를 확보한다며 내세운 이유는 미국의 국가안보.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북극 항로 개척, 천연자원 접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러시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활동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껏 군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맺은 협정이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이착륙 등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린란드 북서부에 ICBM 조기 경보와 미사일 경로 추적 등을 위한 우주기지 한 곳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그린란드 전역에 얼마든지 새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Why the US really thinks it cannot achieve its security interests through dialogue with Denmark and Greenland, as has been the practice for more than 75 years. 그런데도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건 상대국 동의에 기반한 군사적 접근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미국 영토로 확실하게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와 리튬, 석유, 천연가스 등 그린란드를 가지면 자원도 확보하고 중국과의 히토류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안보가 이유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군사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동맹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데에는 그린란드의 막대한 자원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